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제 채널에 놀러 오셔가지고 미국 뉴스 저랑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신 김에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86,000명이 나왔고요. 86,000명 정도가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750명 정도의 사망자 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주말을 끼고 있는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어제죠.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는 조금 적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평일에도 좀 그렇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는 사망자 수는 모르겠다. 감염자 수는 지금 이렇게 좀 꺾여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이렇게 계속 저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평균 2,000명씩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때는 3,500명까지 나왔었죠.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는 이 감염자들 수를 대략 한 1, 2주 정도 텀을 두고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사망자들 수도 이제 조만간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름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렇게 가을이 돼 가면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또 겨울이 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또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올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꼭 조심해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혹시 안 하셨다고 하면은 빨리 가서 접종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어느 한 실내를 들어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 쓰고 그리고 손 잘 씻으시면서 돌아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4,310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69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 찍고 있죠. 이제 거의 70만 명 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 수가 1918년도에 있었었던 스페인 독감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페인 독감에 미국 내에서 총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쯤에 미국 내에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돌아가지고 대략 한 67만 5천 명 정도의 사망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스 홉킨스 거기 통계치에 따르면은 어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 수가 67만 7천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독감 미국 내에서 총 사망한 자의 수를 지금 넘어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만 4천 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곧 70만 명 될 것 같아요. 70만 명 되고, 그리고 또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 분명히 또 많이 나올 텐데 사망자들 수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 수 미국에서 100만 명까지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접종률이 대략 한 5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부 지역 사람들 뭐 텍사스, 플로리다 뭐 그런 지역들 사람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굉장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부 지역에 어느 한 이제 광고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광고 트럭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는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적어놓고 밑에다가는 장의사
장의사 웹사이트를 그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발 좀 접종하지 말고 사망한 다음에 이 장의사를 장의사를 이제 만날 테니까 그렇게 좀 광고를 반전을 해서 생각을 반전을 해서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웹사이트 장의사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장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병원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이 광고를 냈는지 해가지고 이 병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병원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이런 광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사망자들 수, 병원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사망자들 수의 99%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이런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지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가서 접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11월 달부터는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증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도 나와야지만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염률이 미국 내에서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되는 그 전염력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미국 내에서 가장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까 캘리포니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지역에서는 실내 안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접종증이 있어야 됩니다. 접종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훨씬 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거죠. 어쨌든 캘리포니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잔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얀센이라고 하는데 이 잔슨에서 나온 이 얀센 뭐 발음이 좀 이상한 잔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원래 한 번만 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스터샷으로 해가지고 2번을 접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2달을 텀을 두고요. 2달의 텀을 두고 2번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 면역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잔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면역력,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력이 대략 한 70%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2달 지난 뒤에 부스터샷으로 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한 번 더 접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94%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잔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부스터샷 접종하는 것도 한번 잘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들도 한번 보자고요. 이 유엔 총회에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디케이드, 가장 중요한 지금 이 10년 디케이드에 있다. 우리들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그리고 헬스 콘선, 그러니까 뭐 보건 같은 거, 그리고 지금 팬데믹, 요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리더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잘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개발도상국이나 그리고 좀 저소득층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한테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런 지구온난화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화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계약을 몇 억 회분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오로지 다른 나라들한테 기부를 하려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것을 대처하는 것에도 이제 미국은 이제 앞장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전 세계가 가장 지금 중대한
디케이드에 있다. 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설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이제 미국 여행을 하고 있던 어느 한 커플이 여성이 실종이 됐었다가 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남성, 이 남자친구는 실종은 아니고 지금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을 해버린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계속 찾고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다가 어제 이 여자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시체로 남성 찾는 것을 잠깐 멈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남성 찾는 것을 재개를 했다고 하네요. 이 남성이 이렇게 잠적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또 자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숨어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기는 같습니다. 나중에 이 남성이 어떻게 발견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뉴스에 올라오면은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예전에 2019년도에 콜로라도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총격범한테 자그마치 1282년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1282년형, 가석방이 없는 1282년형, 종신형이죠. 종신형. 그런 징역형을 내렸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5월 7일에 이 총격범이 16살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자신이 다니던 이 고등학교에 권총 3자루 그리고 소총 이렇게 총 4자루를 가지고 자신의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차별 총격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총격 난사 때문에 대략 한 9명 정도의 사상자를 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총격 사건은 어느 한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 총격범을 덮쳐가지고 다행히도 훨씬 더 많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 16살짜리 그 당시에 2019년도에 16살짜리 이 남성은 지금 현재 1282년형의 이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하니까 가석방 없는 아주 그냥 시원하게 징역형을 잘 때린 것 같네요. 미국 법원 잘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연간 이제 난민 수용 이 인원을 12만 5천 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숫자의 거의 2배 되는 그런 숫자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탈레반에서는 이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우리들은 변모하겠다, 국제사회랑 이제 잘 지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탈레반 내에서 마약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겠다, 마약 생산 그리고 마약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탈레반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도 내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든 마약 3톤이나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 탈레반이 점령을 하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는 글러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LA 지역에 있는 엘몬테, LA 카운티 엘몬테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한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한 채 자동차가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 사고 때문에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이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죽어가지고 차 사고를 낸 건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범인에 의해서 이 남성의 총을 맞고 이제 사망을 한 건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A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길어진 이 까닭에 LA는 더 많은 모기를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더 오랫동안 모기랑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모기는 당분간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 엄청났습니다. 헝다그룹, 그러니까 에버그란데, 이 헝다그룹 중국의 제2위 부동산 업체 이 헝다그룹 에버그린이 파산설이 돌자마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3% 이상 떨어지고 뭐 S&P 500이나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내려갔었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채
거의 폭락 수준이죠. 폭락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뭐 2% 넘게 떨어지고 S&P 500이나 다우존스는 1% 넘게 떨어지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주식은 이제 어제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그룹이 파산을 해도 리만 브라더스 때처럼 그렇게 심각한 전 세계로 이렇게 충격은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어제보다는 좀 나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어쨌든 간에 이 리만 브라더스 때에는 이 리만 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던 부채가 6,7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6,700억 달러. 하지만 이 헝다그룹은 지금 대략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헝다그룹이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부도가 나려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부동산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규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헝다그룹이 지금 막 어려워진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헝다그룹, 이 에버그란데는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었거든요. 전기차 만든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사업에다 손을 댔었어요. 그런데 그 전기차 사업의 그 주가는 95% 넘게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헝다그룹은 좀 위태위태하기는 하다고 해요. 하기는 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헝다그룹이 정말 파산을 한다고 해도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 파장 효과는 리만 브라더스급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충격은 굉장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부채 갚지 않으면은 이제 부도가 난다고 하는데, 헝다그룹이 에버그란데 어떻게 되는지 뉴스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버그란데는 이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이 투자자들한테 원금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연 12%나 준다라고 12%나 줬었나 봐요.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연 12%나 준다고 해가지고 투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공세도 엄청나게 했다고 하네요. 구찌 가방, 그리고 뭐 다이슨 공기청정기 그런 것들을 주면서 투자금을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투자자들은 헝다그룹으로 지금 몰려 들어가 가지고 원금 내놓으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원금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기도 합니다. 연 12%나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좀 폰지 사기? 폰지 사기급 투자를 받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뉴스였네요. 그리고 구글은 뉴욕에 2.1 빌리언 달러 건물을 매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 있는 이 건물을 사들여 가지고 아마도 구글 오피스를 만들 것 같네요. 뉴욕에다가도 더 큰 구글 오피스를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치폴레에서는 이 브리스켓 있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켓 고기를 새로운 메뉴로 넣겠다. 뉴 미트죠. 새로운 고기 메뉴를 넣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이 브리스켓, 바베큐 그 브리스켓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브리스켓이라고 하는 것은 차돌하고 양지하고 이렇게 합쳐진 부위인데, 아시다시피 그 차돌, 양지 귀똥차게 맛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오래 뭐 바베큐식으로 해가지고 고기가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치폴레에서는 새로운 메뉴로 넣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치폴레 가가지고 또 한번 얌얌쩝쩝 먹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헝다그룹 이 파산설 때문에 주가도 내려가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 이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에서는 법정 화폐로 지금 지정을 했잖아요.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한과 동시에 지금 엘살바도르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마다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살바도르 정부는 어제도 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페덱스에서는 이 쉬핑 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쉬핑 레이트를 올린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에서는 iOS 15 새로운 운영 체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iOS 15를 오늘부터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한 중간복에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